교육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사로 일하시면서 교육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떤 문제인지 간단하게. 사실 일반 고등학교에 근무했을 때는 사실 이 다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어서 소득 수준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비등비등한 경우였고, 그래서 그런 걸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국제중학교나 이제 우리 학교 같이 이렇게 특목고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교사노동조합은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1천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서 4.5%가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무리한 의대 지원 추진 등 입시 상황이 급변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제 선생님은 아무래도 공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사실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좀 안타깝게 느껴져요. 네. 왜냐면은 그게 시장이 커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그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투자만큼의 결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만큼 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결과가 또 따라주고 하면은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사실은 뭐 교육부나 교육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교육 현장에 지원금 같은 거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예산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예산을 정말 그 친구들, 경제적으로 좀 불평등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좀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진짜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친구들 대상으로 뭔가 교육 활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게 사실은 이렇게 녹여가지고 선생님들이 뭔가 개설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수업들도 있고 방과후 활동도 있고 이렇게는 하는데, 참 웃긴 거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짜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고, 누렸으면 하는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보다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왜냐면 얘네들만 대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일부 일반 친구들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 오히려 이 친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더 의욕적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그 효과를 더 누리게 되는 좀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게 더 그 아이들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이런 예산을 학교 차원에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관리가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또 뭐 선생님들도 계속 학교 일에 계속 헌신을 하시게끔 또 우리가 바라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마냥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또 반별로 편차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점은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명 한 명 담임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상담을 하실 때도 그렇고 뭐 여러 장학 제도도 그렇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격려해주는 방법을 꾸준히 하는 게
기본적이고 다들 아는 얘기지만 사실 제일 필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끝났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잘 편집해주세요. 네. 교육은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배경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계층 및 기타 요인에 따른 교육 격차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문제 중 하나인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교육 불평등입니다. 교육 불평등은 교육의 기회와 질이 사회 계층이나 집단에 따라 다르게 또는 편향적으로 분배되어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하위 계층이나 소수자 집단을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이나 계층에 비해 낮은 교육적 성취를 보이게 됩니다. 교육 불평등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사회 경제적 요인, 지리적 격차, 문화적 제도적 편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례대로 알아보자면 먼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 과외 활동 및 보충학습 리소스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저소득층 가정과 비교했을 때 학업 성취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역 재산제로 인해 다른 학교에 비해 부유한 도시 지역의 공립학교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지리적 격차입니다. 사실 교육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접근부터 난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환경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문화적, 제도적 편견입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과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박탈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남자아이의 교육을 여자아이보다 우선시하는 성규범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잦아진 원격 수업 때문인데 원격 수업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한 이유는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원격 수업 환경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정 환경이 열악할수록 원격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학습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서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원격 수업을 위한 전용 디지털 기기 소유 여부, 기기의 성능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학습 과정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원격 수업 내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친구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등과 같은 상호작용 부족으로 즉시 학습 도움을 받지 못해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보호자가 온라인 학습 지원과 지도를 더 잘하고 있었고 학습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사교육을 통한 학습 지원도 더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듯 코로나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은 우리나라에만 생긴 일이 아닙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전 세계 나라들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각국 정부가 2015년에 서약한 대로 모든 아동에게 2030년까지 포용적인 양질의 초중등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해야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지역 교육복지 인프라의 불균형, 비사업 학교의 교육 소외 진단 대응장치 미흡, 교원의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 재정의 불안정성 및 집행의 비효율성입니다. 지역 교육복지 인프라 불균형은 지역별로 교육복지 인프라가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차등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업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로 학습 부진이나 교육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에서 교육 소외 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학교의 공평한 자금 지원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만들고 소외된 지역사회가 올바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책 개편을 통해 교육 우수의 글로벌 벤치마크로 칭송받고 있는 핀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인식 제고 및 옹호입니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옹호 캠페인을 한다면 정책 위반자들이 교육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옹호 활동을 통해 여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이끌어낸 파키스탄의 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은 교육자나 학생들한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의 혁신과 발전 잠재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